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KTV 최고수다 1일 진행을 맡은 배종찬입니다. 우상혁 선수가 육상 세계선수권 높이뛰기에서 2m 35로 은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데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과 함께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이 결실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냅니다. 얼마 전에 봤잖아요. 네, 좀 사적인 표현 상가를 내주시고요. 자, 또 한 분이십니다. 최의창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방학 기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뭐 서울대는 계속 또 출근도 하시고 또 연구 활동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월급을 받으니까 충분히 해야 됩니다. 네. 예. 자,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세계 육상 선수권대 금메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은메달 수상 의미, 참 메달을 딴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인데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세계 선수권 대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은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굉장히 쾌거라고 할 수 있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벽을 깼어요. 불가능의 벽을 깼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높이뛰기를 하지 않고 어린 학생들이 높이뛰기를 하지 않고 수영을 하지 않고 근대보정을 하지 않느냐. 그걸로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네,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이 더 소외되고 더 갈수록 인기가 없어지는 기초 종목입니다. 선수가 수급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선수에게 정말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그동안 안 돼 왔어요. 선수가 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해도 주변 여건이 그 뒷받침을 못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수 자신의 능력도 또 실력도 있었겠지만 또 육상연맹에서 지원을 잘해주고 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셨던 거 아닌가? 이게 네. 또 주는 의미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우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나무로 선발돼서 10년 이상 예. 국가와 대한체육회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받은 그런 세대에 속하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육상협회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가능성 있는 선수로 여러 가지 물적인, 인적인 그런 지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중이고 본격적으로 우선수의 가능성이 시작된 그런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튼 뭐 우리가 계속해서 또 비인기 종목, 육상, 또 수영, 또 근대오종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참 100m 달리기 이런 걸 볼 때는 200m 달리기를 볼 때는 미국이나 자메이카 선수들이 워낙 월등하니까 넘사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계속 또 노력해 가다 보면 또 그 넘사벽마저도 넘을 수 있는 완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근데 우리 이번 카타르 월드컵 축구 그동안 우리가 본선에 계속해서 이제 연속해서 나가고 있고 월드컵을 주최하기도 했었고 개최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동계올림픽까지도 개최를 했는데 이런 좀 두드러진 우리나라의 체육계의 어떤 성과 그러면 어떤 점을 짚어봐야 될까요? 지난 한 30년 동안 88 올림픽 이후에 저희가 국내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거둔 성과가 어마어마해서 스포츠가 국제 사회에서 거둔 성과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뭐 전폭적인 지지라든가 열광적인 응원 같은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뭐 성과를 내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저희가 다른 분야, 경제인지 또 특히 최근에 했던 문화 분야에든지 국가와 기업과 국민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뭐 60년대, 70년대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한일전 한다 그러면 다 국민들이 모여들고 이런 스포츠의 비약적인 성장 어떤 게 가장 밑거름이 됐을까요? 엘리트 체육이죠. 아. 엘리트 체육으로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리고 메달에 모든 걸 올인하는 기형적인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제 대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메달을 따왔죠. 네. 그리고 국위 선양을 해왔죠. 하지만 지금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올림픽 메달에 아시안 게임 메달에 열광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스포츠가 소위 전문 엘리트 선수층을 위한 스포츠 그리고 생활체육으로서의 스포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찾아갈 균형.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세대들 사이에서 물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요구에 우리 정부와 체육계가 답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환점이라고도 볼 수 네, 있는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스포츠 정책 목표를 내걸었는데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스포츠가 하나의 기본 권리,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기본 복지로서 당연시 되고 국민들이 의식주처럼 예.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권리로서 예.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어떤 사람은 더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한 스포츠 등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독일을 가면 독일은 사실은 어떻게 10,000원, 15,000원 가지고 누구라도 정말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서 국민이 원하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조성돼 있거든요. 네. 내가 스포츠를 누리고 싶은데 비용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에 없다든지. 스포츠 시설이 없다면 이걸 스포츠 복지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이번 윤석열 정부는 꼭 이 부분을 좀 장기 플랜으로 세워서 실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평론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네. 뭐 구두선에 거쳐서는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보면은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국제 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다 무엇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요즘 특히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과거와 또 이전 정부와 비교한다면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 아. 이것이 가장 이번 정부의 체육 정책 중에서 네. 강조돼야 되고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물론 이제 그 저희가 스포츠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이제 제정이 돼서 매 5년마다 예. 중앙 정부에서 이제 5년씩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방 행정부에서는 시도에서는 예. 그것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으로 시행 계획과 집행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다행히도 이번 정부에서는 이 스포츠 기본권 보장을 제일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내세워서 집중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 체육 이야기하시면서 뭐 3.0 앞으로 4.0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네. 이걸 왜 구분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4.0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의 어떤 그 균형적인 발전에 네. 좀 더 집중을 해서 스포츠를 문화 그리고 스포츠를 교육 같은 걸로 바라봐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네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네.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4.0은 기존의 뭐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을 뛰어넘는 스포츠 문화까지 창출하는 것이 네네. 4.0이 네네. 될 수 있다는 점을 또 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평론가께는 이거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지금 이제 생활체육 참여율을 더 높여야 된다. 네. 2027년까지는 뭐 거의 70% 가까이 또 산업 규모로 보면은 27년까지는 100조 원 정도로 늘어나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스포츠 육성은 곧 경제성장 육성이다. 경제성장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스포츠와 레저 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게 재충전된 모습으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경제 주체들이 아프지 않다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고 스포츠에 투자하는 것이 곧 경제에 투자하는 거다. 발상의 전환.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스포츠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또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생활체육 참여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문 체육의 환경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 체육도 이렇게 할 때 질적 성장도 가능해지고 스포츠 문화 부국 또 아름다운 스포츠 문화까지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